아이가 영재성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얘가 보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것 같네. 우리 아이 영재성을 개발해줘야지, 좋아하는 거 시켜줘야지 하고 수학을 막 끌어줘요. 그 아이가 잘하는 거를 막 시켜주고 도와주고 대회도 내보내주려고 하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영재 아이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유튜브에서도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영재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걸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데 영재 이야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영재 얘기만 좋아하는 게 사실 맞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재 부모님들의 고민이 생각보다 되게 깊다라고 생각하고,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 너무 많아요. 특히 영재 부모님들은 좀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아이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아이의 특성을 좀 예측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사실 되게 힘들어 하시고, 옆에서 보면은 얘 좋겠다, 야 나도 그런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본인들은 되게 힘들어요. 어머님들 되게 힘들고 아버님도 힘들고. 제가 부모님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었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학원에 찾아오신 분들하고 컨설팅을 하는데 정말 그날따라 많이 오시더라고요, 영재 부모님들이.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스레드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얘기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재 부모님, 아이가 영재인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 5가지 조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얘기했을 때 영재 전문가들이 반대하거나 태클을 걸거나 하는 얘기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얘를 이끌어주지 못해가지고 얘의 영재성이 묻히거나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일단 접어주셔야 돼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고요. 거꾸로는 오히려 본 것 같아요. 너무 잡아 끌다 보니까 너무 평범해졌나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봤는데, 영재성이 있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안 챙겨줘서 얘가 영재성이 사라졌다. 저는 솔직히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되게 존경하는 우리 송영진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도 만날 때마다 얘기하시는 게, 좋은 머리 어디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봐도 영재 아이들은 1, 2년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뭐 못 따라가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포화되는 영역까지 되게 쉽게 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생각 때문에 부모님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감을 받다 보니까 지속되기 어려운 형태로 간다. 지속될 수 있는 형태로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부모님의 정신도 건강해야 된다. 꼭 첫 번째로 조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이가 영재성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얘가 보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것 같네. 우리 아이 영재성을 개발해줘야지, 좋아하는 거 시켜줘야지 하고 수학을 막 끌어줘요. 얘가 보니까 언어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언어를 좀 끌어줘야겠어, 일로 와 해가지고 그 아이가 잘하는 거를 막 시켜주고 도와주고 대회도 내보내주려고 하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되게 시너지가 나가지고 잘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과제 집착력과 학습 동기, 요거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연구가 있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영재 아이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영재 아이들은 독립심이 과제 집착력과 이 학습 동기가 이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영재 아이들은 과제 집착력이 생겨 있는 상태에서 좋은 의미지만 간섭하고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과제 집착력이 쑥 사라진다는 거예요. 공룡 좋아해야지. 일로 와, 엄마가 공룡 이만큼 사왔다, 이거 내일까지 한번 해봐 하는 순간 그냥 과제 집착력이 쑥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독립심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그냥 만들어주고 이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데 이 역량을 집중해야지, 수학 잘하네 일로 와, 너 수학 좀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과제 집착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재 아이들한테 부족한 건 뭘까요? 영재인데 성적이 안 나와, 이런 아이들은 결국 다 어디서 기인하냐면,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못하는 건 하기 싫어, 이거에서 거의 기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재 부모님들,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재 아이들일수록 잘하는 거 더 시키려고 하지 말고 못하는 거를 잘하게 되는 연습, 그리고 내가 이 못하던 거를 잘하게 됐을 때 받는 칭찬을 즐거워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반대예요. 두 번째랑도 연관이 되는 건데, 영재다 싶으면 일단 끌고 가가지고 한번 끝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나중에 이게 오히려 입시나 이런 면에서는 되게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차라리 정말 얘가 영재니까 정말 얘 인생을 수학으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시라면, 얘가 나중에 수학은 좋아하는데 문학작품 같은 건 죽어도 읽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얘 정말 단수한기 같은 거 하나도 안 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저기 가가지고 혼나면서 면박을 받아야 돼? 나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현상들을 굉장히 경계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대회 같은 거 많이 나가시는데 잘하는 거 끌고 가지 말고
아이가 재밌어 하는데 못하는 거를 좀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못하는 거라고 하는 게 그럼 우리 애가 또 체력이 약하니까 축구대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경쟁을 즐길 수 있고 그냥 즐거워하는, 좀 져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 얼마나 좋아요. 멍 때리기 대회, 같이 엄마 아빠랑 수영 배워서 1km 수영 대회에 나가서 완주를 목표로 한다던가, 이런 경험들, 내가 잘하는 게 아닌데 꼭 잘하는 걸로만 칭찬받는 게 아니고 되게 못하던 거를 조금 더 잘하게 하는 걸로도 칭찬받을 수 있구나, 이게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구나를 굉장히 명확하게 알려줘야 나중에 수학은 100점 받아오고 기술 과정을 60점 받아온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 중요한데, 영자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을 안 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 생각 안 하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아무도 끊을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산만해지고 뭔가 하나에 집중을 못하고 막 여러 가지를 막 동시에 하다가 놓치는 이제 그런 습관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아이들한테는 너 저기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라고 하잖아요. 보통 대부분 아이들한테는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영재 아이들은 대부분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얘네들은 어디다가 딱 데려다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제일 많이 생각하고 머리를 가장 폭발적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뇌가 쉬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잘 자고 잘 쉬는 것 같은데 되게 집중력이 떨어져 있거나 피곤해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지연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완벽주의 같은 게 되게 심하게 걸리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일반적으로 보는 상황이에요. 100% 모든 아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영재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에게 꼭 주어야 되는 시간이 정말 강제적으로 생각을 멈추는 습관을 가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 다르고요. 어떤 아이들은 그나마 명상을 하면 나아지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운동을 하면 나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 시간에도 못 멈추는 아이들 있잖아요. 저는 극단적으로 어떤 것까지 권하냐면, 바둑돌 다 쏟아놓고 흰 돌, 검은 돌 나눠라. 그 다음에 빨래 개기 시키고 바닥 닦는 거 시키고요.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레고 색깔별로 분류해라, 이런 거. 제가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닌 게, 공부 되게 잘하시는 분들 중에 금속공예, 도자기 이런 거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런 거를 할 때만 자기가 되게 쉬는 시간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제가 이런 글을 올리잖아요. 그럼 제 댓글에 많이 올려요. 자기가 왜 그런 활동들을 계속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이런 것들을 계속 찾게 되더라라고 하시는 영재성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제적으로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시간을 같이 만들려 노력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가 어찌 보면 가장 힘들고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영재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외로움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외롭냐면, 영재 아이들하고 친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재 아이들은 좀 제가 느끼기에는 필연적으로 좀 외로움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애들이 안 좋아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게 또 나한테 재미가 없어, 이런 경우가 되게 흔하고요. 남들 다 혼나는데 자기만 안 혼나는 것 가끔은 이게 외로움이고, 저도 옆에서 보면 회장도 하고 뭐 어디 가면 막 항상 리더인데 자기는 아웃사이더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또 어떻게 증폭이 되냐면, 부모님들이 겸손해라, 너 어디 가서 애들 가르치지 말아라,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엄청 강조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아이들을 대하는 게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면서 영재들이 가지는 그 필연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저는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뭐 영재 센터에도 많이 가시고 비슷한 친구들을 찾으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데,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효과를 얻으면 제일 좋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영재 아이들 중에는 어른들을 불편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또래 아이들보다 어른들을 되게 쉽게 대하고, 어른들한테 이제 궁금한 걸 물어보거나 하는 걸 꺼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동년배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멘토가 돼줄 수 있는 분들, 영재들의 특성을 좀 잘 이해해주는 분들을 만나시고, 아이들과 그런 분들이 교류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또 어떤 롤모델을 삼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차라리 인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도 그 사람들을 좀 이해하고, 그 사람들한테도 너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해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받는 상처도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일들이 내가 살면서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게 특성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겠구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니까 많은 영재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점점 많은 영재 부모님들이 저를 찾아오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사회가 누가 우리 아들 영재라고 그러면 옆에서 막 좋겠다 뭐 잘난 척한다 이러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영재 부모님들 보면 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특히 본인이 약간 영재였던 분들은 우리 아이가 영재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발 평범하게 살아, 제발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그냥 이 사회가 좋겠다, 뭐 잘난 척해,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아이들도 좀 평범하게 대하고 그냥 개인의 특성으로 좀 이해해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만의 욕심일까요? 저는 꼭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